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집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내가 개념은 알아 라고 하시면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예 합성함수에 대해서 아예 몰라 아니면 또는 뭐 내가 아직 학교에서 수업을 해봤지만 무슨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몰라 이렇게 하셨을 때 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합성함수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선생님 합성함수라고 할 때 제 이해가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경유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 싹 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젠장 돈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중간에 한번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번 내려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목적지는 어디야? 미국으로 가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뚝 갔는데 갑자기 어느 중간에 내가 모르는 도시에 탁 떨어뜨려 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리더니 또 이제 미국 갈 사람 비행기 타러 오시오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또 탔어. 그러고 나서 뚝 해서 딱 떨어졌어.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목적지는 어디야? 미국에 도착하는 거죠. 하지만 남들은 다이렉트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저는 한번 다른 데 거쳐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성함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x에서부터 y로 가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x의 값을 했더니 걔의 값은 fx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죠? 함수값. 이 f라고 하는 함수에 넣은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y에서부터 z로 가는 함수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에서부터 z로 가는, 그러니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함수값 있죠. 이 함수값이 다시 거쳐서 나왔어. 걔는 그럼 다시 gx의 함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x의 값을 뭘 넣었어? 아까 fx. x의 값을 넣었을 때 나왔던 함수의 값을 넣었어. 그때 그 값을 넣어서 나온 gx의 함수식에 넣어서 나온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 3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a로 갔어요. 자, 근데 그 a가 다시 이 함수로 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 6이 나왔어. 그래서 3에서 거쳐서 가지만 a가 나왔지만 이 a 값을 다시 g 함수에 넣었더니 6이 됐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어려워라.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거기다가 내가 x에다 3을 넣었어. 그랬더니 함수의 값이 나온 건 a였거든? 근데 그 a 값을 다시 어디에다 넣을 거냐? g 함수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g 함수에 a를 넣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a로 이제 a 값을 넣었어. 넣어서 나왔더니 딱 6이 됐어. 그러니까 종착지는 결과적으로 나는 6이 나오는 게 나의 종착지인 거야. 3으로 출발해서 쭉 가서 거쳐서 내가 a가 되었지만 어쨌건 a에서 다시 a 값을 넣어서 나온 6. 이렇게 함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표현해 줄 때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넣었죠. 거기서 나오는 이 공역이 결과적으로 합성함수에 냈을 때는 정의역이 돼야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내가 처음에 나오는 함수에서의 공역. 그죠? 치역. 치역이에요. 실질적으로 치면 더 정확하게 하면 치역이어야 돼요. 함수값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겹쳐서 들어가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많이 어려워하세요. 많이 어려워해, 합성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합성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랬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합성함수가 어떤 식으로 돼서 어떤 모양으로 화살 표시가 가서 거쳐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쳐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 치역이 fx에 대한 함수에서 치역이 결과적으로는 g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돼야 된다는 요 개념 꼭 좀 기억해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fx를 먼저 했잖아요. 근데 fx를 먼저 적지 않아요. 뒤에다 적어요. 그래서 g,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도트라고 읽고요. 실질적으로는 합성함수의 약자예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g 합성함수 fx는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fx에 대한 식으로 해서 f에 대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 함수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g 함수에다가 집어넣자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fx를 먼저 해줘요. 그걸 다시 어디다 넣어요? g 함수에다가 넣어요. 이런 소리예요. 누구를 먼저 해? fx를 먼저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나와서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다시 어디다 넣어? g 함수의 x의 값에 넣는 거예요. 되셨죠? 요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를 하기 전에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는데요. 셋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뭐 중요하지 않아 뭘 할 수 없어요. 뭐 덜 중요하다 그러면 뭐 2번 결합법칙이 좀 덜 중요하겠죠. 우리가 1번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함. 기억하셔야 돼요. 자, 교환법칙 제가 문자로 적어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기호로 적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F.G나 G.F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값이 다를 건데 그거를 바꿔준다고 해서 값이 같지 않죠. 절대 같을 수 없어. 얘가 의미하는 건 gx,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먼저 넣고 그 값이 나온 걸 f함수에다 넣을 건데 얘는 f함수에다 넣었던 거를 그걸 다시 g함수에다 넣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성립을 해요.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거를 먼저 계산을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 순서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요.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시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종착점은 똑같다. 이거랑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먼저 이렇게 거쳐가도 어차피 종착점은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렇게 계산해주면 gx부터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gx를 계산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fx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다시 hx에다 넣을 거예요. 얘는 fx를 먼저 해줬죠. 그거를 다시 hx에다 넣을 건데 그래서 gx에서 나온 거를 다시 hx에다 넣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다는 소리예요. 문제를 푸시면 더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직접 대입해서 이렇게 문제 보시면 결과가 같이 나와. 이걸 눈으로 직접 보셔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선생님이 막 기호로만 적고 하니까 뭔 소리야 저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F 합성함수의 i예요. i 뭐였지? 내가 꼭 기억하라 했는데 i 나야 뭐 함수에다가 뭘 넣었어? 그럼 무조건 내가 넣을 거야. 내가 짱이니까 약간 이런 거죠.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항등함수는 뭐야? 나 자신을 넣었을 때 내가 짱이야. 무조건 나만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나 1이야. 그러면 1 나오고 내가 2이야. 그러면 2 나오고 이런 걸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뭘 넣어도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똑같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결국 fx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를 넣어주시면 결국 f 그대로 나온다. 왜냐? 어차피 내 자신 넣어서 똑같이 나왔으니 x를 넣었는데 x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fx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도트 i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x를 넣었어. 그럼 i에다 x를 넣어주면 i야. x야. 근데 이 x를 다시 f에다 넣는 거니까 결국 fx가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항등함수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죠. 되셨어요? 이 항등함수가 합성을 해줬을 때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뒤에 가셔서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연결지어져서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에서 이 개념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
뭐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역함수에서 성질할 때 역함수에서 어떤 걸 역함수 해주면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랑 되게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라 잘 기억해 주셔야지 됩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제 문제를 조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제 문제예요.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하고도 만약에 이해가 혹시나 안 되신다면 조금 더 개념서를 보시면서 개념에 대한 거를 좀 더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예제 문제 풀어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 준비했고요. 우선에 보시면 x의 값은 x에는 1, 2, 3, 4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고 y의 집합에는 3, 4, 5, 6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f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f 함수라고 하고요. y에서부터 x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g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f라고 하는 함수와 g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합성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1번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1번에 지금 보시면 g 도트 f4예요. 순서가 어디서 가야 돼? 뒤에서 가야지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 무슨 말이냐? f에서 4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다시 어디에다가 g 함수에다가 넣어보자, 이런 거 대입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f4의 값이거든요. 자, f4의 값을 먼저 구하시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그걸 다시 g 함수에 넣는 거거든요. 자, f에서 4 f4 얘가 자 보시면 f4잖아요. 여기 원래 fx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의 값이에요. 정의 여겨야 돼요. 그래서 4를 집어넣어서 화살표 딱 가는 거 봤더니 3이야. 오케이. 얘의 값 3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의 값이 지금 현재 얘의 값이 지금 3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다시 g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함수에 3이 어디를 향하는지 함수값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g에서 봤을 때 이쪽이 정역이죠. 3이 해당하는 거를 쭉 갔더니 어디로 했어? 1에 갔어.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4가 거쳐서 가서 최종 목적지는 1이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요. 선생님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f.g예요. 누구를 먼저 하느냐가 키포인트죠. 합성함수에서는 누구를 먼저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누구를 먼저 해요? 얘를 먼저 해요. g5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자, g5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f에다 넣자 이런 거죠. f에다 대입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g의 5의 값이에요. 얘를 구해야지. 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F 함수에다 넣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G니까 여기서 봐야죠. G 함수니까. 근데 G에서 5가 갔던 걸 봤더니 띠리리리리 화살표시 간 거 봤더니 4야. 오케이. G5의 값은 4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G5의 값이 4가 나왔어? 그럼 얘 자체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거죠. 4라는 거야. 그걸 다시 어디다 넣으라는 거야? F 함수에 대해 4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F 함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4가 다시 간 거를 딱 봤더니 3이네? 3.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 간 거가 가서 다시 4가 다시 F로 가서 어디를 해서 최종 목적지는 누구야? 3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풀으셔야 되는 문제들은요. 보통은 f의 함수의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는 뭐 x 플러스 4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식은 뭐 2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g.fx는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면 fx라고 하는 건 사실 얘잖아요. 얘를 이렇게 네모로 쳐. 근데 이거를 다시 어디다 넣으라는 거냐면 g의 x의 값에다가 대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성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g에다가 누구를 x 플러스 대신 그러니까 gx라는 거 대신에 x 플러스 4 fx를 넣어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g.fx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해준 거 풀어준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그게 결국 g.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식 자체를 그 식을 다시 어디다? g 함수의 x의 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으라는 것이 결국 합성함수의 키포인트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문제를 풀으실 때 누가 먼저인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함수, 그러니까 fx인지 gx인지, 그래서 어떤 함수를 어디 함수의 x의 값에 대입하라고 하는지를 잘 보시고 풀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넣은 건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보기 쉽게 하려고 숫자만 간단하게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1번엔 g.f4라고 하면 f4의 값을 구해. 그래서 f4의 값에서 나오는 함수 값을 다시 g 함수에다가 대입해. 이거를 먼저 연습하고자 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또는 문제집에서 보시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거예요. 식도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fx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네모칸 쳐요. 이렇게 네모칸 친 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네모칸 친 거니까 fx, 그러니까 g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 함수의 x의 값에 이 네모칸을 넣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치만 뭐 저야 당연히 아니까 간단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시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가 먼저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어디다 갖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지를 잘 보시고 연습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식으로 연결되었을 때도 똑같이 잘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합성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거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개념 설명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합성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쉬운 예제로만 가지고 온 거니까요. 요거 보시고 나서 다른 인강들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아주 기초적인 합성함수로 해보시고 그거 해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연관지어서 연결된 어려운 문제도 조금씩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